알아보다가 청주에 직원들이 쓰던 아파트가 단체로 나갔다는 걸 알게 됐고요. 지금 드는 생각이 그때 봤던 것들 중에서 상태가 안 좋거나 누수가 심했던 것도 결국 다 낙찰이 되는가요? 네, 나중엔 낙찰이 됐고 정말 인테리어를 괜찮게 해서 팔린 집이 있었어요. 저도 경매라는 투자를 길게 갭 투자처럼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바로 안 팔고 전세를 맞추거나 하는 경우가 종종 이제 있으세요. 그거 왠지 경매 그 장점 있잖아요. 선마진을 바로 본다. 요 매력을 살리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안녕하세요. 당근자판기입니다. 오늘은 저희 아파트 경매 단타로 수익을 내신 수강생분이 계셔가지고 또 인터뷰해보려고 이렇게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그레이스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서구에 살고 두 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는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그냥 아이 둘 키우면서 현재 하시는 일은 그럼 특별히 없으신 건가요? 아니요. 남편이 사업체를 하고 있어서 격리랑 회계를 같이 도와주면서 투자 쪽으로도 조금 해보라 그래서 남편분이 투자를 해보라고 하셔서 시작하신 거군요. 네. 그러면 일전에는 투자를 해보거나 하셨던 경험이 있으신 거예요? 네네. 한 7, 8년 전에 그때도 이제 첫째가 어린이집 갔을 때 또 이제 시간이 조금 남아서 그래서 그 갭 투자를 또 그때 해보자 해서 대전 쪽에 있는 아파트 갭 투자를 했었거든요. 2천만 원 정도 갭 투자해서 1년 정도 한 2천만 원 정도 수익을 내고 그때도 괜찮다 생각은 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갭 투자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그 지역 분석과 또 경제 상황을 네, 알아야 되고 이제 임장도 그래도 계속 여러 군데를 다녀야 되니까 맞아요. 저는 이제 평일날 몇 시간 짬나는 그때 다녀야 되는 거라서 그게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한 번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갭 투자를 하셨는데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이나 그리고 임장을 꾸준히 다녀야 되는 데서 여유가 안 돼가지고 거기까지만 하셨군요. 네. 그러면은 첫 번째로 부동산 갭 투자를 하셨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하다가 경매 투자를 하시게 된 거예요? 나름 또 교육에 이제 아이 신경도 많이 쓰다 보니까 사실 뭐 아이가 이렇게 알아서 잘 커라라고 하면은 제 시간 내서 할 수도 있는데 또 교육적인 신경을 많이 써서 이제 그 시기에는 아이 쪽에 좀 집중을 했고 그쵸. 그리고 이제 코로나 그 뒤로 터지고 이러면서 계속 해야겠다 생각은 했지만 그 지방에 임장을 다니는 게 사실 저는 조금 많이 부담이 됐었어요. 맞아요. 네. 쉽지 않아요, 그게. 네. 아침에 이제 7시에 일어나가지고 애들 얼른 보내고 대전 뭐 기차 타고 가가지고 아파트 몇 군데 뭐 5군데 돌아야지 했는데 2군데 돌고 저는 다시 오고 맞아요. 이렇게 해서 저희는 그래도 돌아다니지 말라라고 얘기하잖아요. 한 번도 안 갔어요. 그러니까 훨씬 해볼만 하다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이제 둘째가 또 이제 어린이집 가게 돼서 그때부터 시간이 또 조금 남으니까 이제 또 다시 부동산 투자를 해보겠다. 해봐야겠다. 네네네. 네.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랑 경매 투자를 시작한 지 얼마 만에 낙찰을 받으신 거죠? 한 3개월 반 정도 만에 3개월 반. 그러면 우리가 같이 공부 시작한 게 언제였죠? 작년 9월이었어요. 작년 9월에 시작해서 3개월 반이면 12월쯤에 낙찰을 받으신 12월 건가요? 초에 받았어요. 네. 그리고 매도를 언제 하셨죠? 매도는 4월 20일쯤 계약서를 썼죠. 네. 명도는 언제 됐어요? 명도가 없었어요. 그게 2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집이었어요. 다. 그래서 17채 중에 그나마 괜찮은 것들을 고르기는 했어도 인테리어를 다 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사실 일찍 했었으면 되게 일찍 팔렸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인테리어 한 달이 안 돼서 팔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근까지 잘 치고 겨울에 좀 날씨 추우니까 잠깐 두셨다가 날 따뜻해지면 인테리어를 하고 바로 매도를 하신 거군요. 네. 그러면 얼마에 낙찰 받으신 거예요? 6,400만 원 정도의 낙찰을 받았어요. 6,400만 원. 얼마에 매도하신 거예요? 8,100만 원. 그럼 인테리어 비용은 얼마가 들어갔어요? 1,100만 원 정도 들었어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얼마 남은 거예요? 430만 원 정도 남았어요. 430만 원. 괜찮으세요? 아파트 하나 팔아가지고 400만 원 번 거? 괜찮아요. 전 아주 만족하고 있어요. 왜요? 우선은 제가 뭐 2, 3억짜리 아파트를 낙찰받은 게 아니었고 그쵸. 대출이나 이런 거 받지 않고 그냥 했었던 거기 때문에 통장에 넣어놨으면 뭐 한 달에 뭐 10,000원, 20,000원 이자밖에 그쵸. 안 나오는. 네, 그런데 제가 조금 더 수고를 해서 그거를 또 수익화 시켰다는 거에 되게 보람을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그걸 하면서 공부를 되게 많이 됐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공매까지 보게 되신 거예요? 원래는 공매를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그 저희 수강생분들 중에 한 분이 제주도에 사셨거든요. 네, 맞아요. 기억나요. 그래서 그분이 발표를 하실 때마다 당근자판님께서 계속 공매 한번 어떠세요? 제주도는 공매 괜찮은데 그 그쵸. 권유를 많이 하셨어요. 공매? 그런 게 있나? 그러면서 저도 그때 관심을 갖게 됐거든요.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알아보다가 청주에 그때 청주공항 직원들이 쓰던 아파트가 단체로 나갔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래도 주저주저 하고 있었는데 이제 당자님께서 한번 가봐라. 가봐야 됩니다. 사택은. 집 오픈 날이 언제예요? 그래서 내일이에요. 그랬더니 내일 당장 가보라고. 그때 그러시니 저는 아예 갈 생각이 없었거든요. 또 거기서 수강생분들 시간 되면 같이 가시라고 또 재밌잖아요. 또 두 분이 또 같이 가시겠대요. 그래서 네. 등 떠밀려서 그때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나 약속 잡고 바로 기차 타고 갔거든요. 대표님 근데 사택이 뭐예요? 근데 사택공매라고 해가지고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었던 직원 기숙사나 복지 차원에서 제공하던 집을 매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이때 온비드 공매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확인을 하시게 되면 다양한 기관에서 판매하고 있는 물건을 만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일반 매매랑 똑같아요. 그래서 명도 과정이 필요가 없고 되게 나름 깔끔하게 초보자들이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집 상태를 보시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집이 엉망인 경우도 있고 누수인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집 상태를 꼭 확인하시고 매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청주까지 부랴부랴 가셨잖아요. 가셨더니 어떠셨어요? 집이 한 3분의 2는 곰팡이와 결로와 누수가 엄청나서 맞아요, 뭐 되게 맞아요. 건드리기가 힘들겠다 하는 것들이 많았고 그나마 조금 한 몇 채 정도는 이건 수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그래서 그 괜찮아 보이는 몇 채 중에 하나를 낙찰 받으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가서 보면은 사진이랑 많이 다르죠? 네네. 그리고 너무 괜찮다 약간 이러던데 막상 딱 가면은 곰팡이가 그림으로 그려져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꼭 가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일반 매매 방식이라서 현 상태 그대로 가져간다예요. 그래서 누수나 혹시 결로가 있어도 그냥 낙찰받는 사람이 다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혼자만 입찰하신 거예요? 아니면 같이 가셨던 분들도 같이 입찰하신 거예요? 동생하고 저 그리고 수강생분을 두 분은 같이 갔었는데 한 분 빼고 3명이 입찰을 했었거든요. 오. 네, 한 분은 이제 좀 많이 낮게 쓰셔서 그리고 저랑 제 동생이 이제 낙찰을 받으신 네, 거예요? 하나씩 오. 받았어요. 그럼 동생분도 매각을 하셨나요? 네네 며칠 전에 계약서 썼어요. 올떨결에 언니 덕에 돈을 맞아요, 버셨네요. 맞아요. 잘하셨다. 근데 동생분은 어떻게 하다 같이 가시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청주에 갔는데 여기 집이 되게 여러 채 나와 있다. 어. 제 동생도 이제 육아 때문에 다른 거 못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얼떨결에 또 같이 갔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이 집 괜찮네 하고서는 네 그렇게 해서. 근데 보통은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언니 안 팔리면 어떡해? 그런 생각 전혀 없이 어떻게 이렇게 언니 얘기만 듣고 사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한 결정적인 이유가 제가 이 올인원 패키지를 듣게 된 이유가 원래 제 동생이 에어비앤비에 관심이 있어서 오. 찾아보다가 오. 그 당근자판기님을 저한테 이런 분이 소개를 계시다고 해준 게 네. 동생이군요. 동생이라서 당근자판기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그래서 언니가 들은 수업이니까 그리고 당근자판기님이 가서 보라고 했으니까 사도 되겠다 약간 네네. 이런 생각이셨군요. 네. 동생분은 얼마를 버신 거예요? 동생도 한 450만 원 정도. 오, 잘 됐다. 너무 축하드려요. 그럼 저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두 개를 낙찰 받으셨으면. 두 그렇네요. 배잖아요. 그렇죠. 아깝다. 그런 배짱까지는 없어서. 네, 다음번에는 두 개 받으세요. 네네네. 그래서 하나씩 팔면 제가 그래서 재고자산 쌓아놓고 판다라는 게 약간 이런 건 거죠. 이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습니다. 네네. 네. 당근. 그러면 그 공매를 입찰하는 과정에서 뭐 재밌었던 에피소드나 이런 건 없으셨나요? 저희는 원래 경매 제가 한 10번 폐차했었거든요. 네네네. 할 때마다 대리 입찰도 많이 했었고 제가 직접 가기도 했는데 거기서는 직접 이제 하는 거니까 별 준비는 안 했는데 온비드에서 하니까 모르겠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조금 공부를- 이제 확 다르죠. 오프라인이랑 온라인. 공부를 한 2, 3일 하고 입찰하는 방식 공부를 하시고. 네네. 그때 또 공매 수업을 해주셨어서 네네네.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는 알겠더라고요. 저는 1,000만 원, 2,000만 원 떨어지면 그때 입찰을 해볼까 했는데 17채가 나오니까 시차를 두고서는 나눠서 하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제가 입찰을 하려고 했던 그 호수는 90%대에서 낙찰이 됐어요. 그게. 확실히 그래서. 이제 상태가 좀 그나마 보니까 네. 경쟁자들이 몰렸군요. 70%까지 내려가면 난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 회차에 90%까지 내려갔을 때 그때 약간 높게 해서 그때 해가지고 낙찰이 됐어요. 몇 평짜리였어요? 5구 타입이니까 24평이요. 지금 드는 생각이 그때 봤던 것들 중에서 상태가 안 좋거나 누수가 심했던 것도 결국 다 낙찰이 되는가요? 네, 나중엔 낙찰이 됐고 정말 인테리어를 괜찮게 해서 팔린 집이 있었어요. 결국은 다 팔리고 정리가 되네요. 네. 이걸 또 배웠네요. 네. 누군가는 거기에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싸게 낙찰을 받아서 차익을 차라리 더 크게 남겨버리는 거네요. 그게 2층이었고 햇볕도 잘 안 드는 곳이라서 저는 아예 쳐다도 안 봤는데 다른 분이 그거를 낙찰을 받으셔서 빨리 수리를 하셔서 빨리 파셨어요. 부지런히. 네, 네. 그렇게 하면 수익을 많이 내겠다. 저도 배웠어요. 네. 그러면 또 공매로 한번 도전해보시나요? 네네. 네, 좋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그 집 중에서 네네. 상태가 괜찮은 걸 낙찰을 받은 건데도 네네. 인테리어 비용이 꽤 들어갔는데 어떻게 수리하신 거예요? 17채가 나오다 보니까 상태가 이게 좋아야겠다 생각하셨군요. 네네. 괜찮지 않으면 또 빠른 매도를 위해서는 그게 낫겠다는 판단이 들었고요. 단지 내 부동산 사장님한테 제가 여기 낙찰을 받았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했더니 올 인테리어가 된 집을 보여주셨어요. 어머나, 매도료 모델하우스 같이 네. 이 정도로 해야 된다. 네네. 요게 기본인데 요러면 7천만 원 후반대 정도의 매도가 될 것 같다. 오. 그렇게 하니까 제가 그럼 여기서 내가 더 빨리
빨리 이 사람보다 하려면은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비싸게 내놔도 팔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오.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샤시 빼고 올 인테리어로 천정에 실링팬도 달고 뭐 이렇게 다운라이트 막 이쁘게. 한 20개 하고 화장실도 되게 신경 써서 많이 했었어요. 그래도 싸게 하셨네. 1,100만 원이면요. 네, 충고도 알아보고 단지 내 부동산님도 소개시켜준 데도 알아봤는데 지역 내 업체가 확실히 싸더라고요. 그 아파트를 많이 수리해본 4개 정도 업체 각각 견적을 보고. 네, 근데 이제 또 한꺼번에 하면 좀 더 비쌌을 텐데 4개 나눠서 하니까 제가 좀 신경을 쓰긴 했어도 더 싸게 잘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4개 나눠서 했다는 게 도배 장판 따로, 네네. 화장실 따로, 맞아요. 부엌 따로 이렇게 맞아요. 하신 거죠. 맞아요. 훌륭하십니다. 왜냐면 1,000km에서 모두 다 한 팀한테 맡기는 것보다 우리가 차라리 감리를 하더라도 금액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이 네. 따로따로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맞아요. 맨날 전화해서 확인하고 네. 네, 이분 끝나셨는데 이분이 중간에 와가지고서는 작업이 흐트러질 수 있으니까 그거 조율하고 그런 일들을 맨날 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지금 경매 한 건으로 배운 게 너무 많잖아요. 정말 많아요. 계속 하셔야 돼요. 이거 너무 아까워요. 맞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해서 잘 벌면 1,000만 원, 적게 벌면 뭐 500만 원 정도 네네. 계속 벌면 그것만큼 괜찮은 수익이 또 없잖아요. 맞아요. 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나 힘들었던 점들이 크진 않잖아요. 저는 오히려 스트레스를 푼다고 해야 되나? 되게 보람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뭔가. 하나하나 되어가는 것들이 그건 되게 재밌었어요. 그 경매 체질이시네요. 그런가요? 근데 보통은 투자한다고 하면 남편분께서는 좀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주지만 그래도 가족분들 중에 반대하시는 분 없으셨나요? 저희 시부모님이 이제 또 지방에 사시는데 굉장히 반대를 하셨죠. 거기 지방 다 소멸된다, 인구가 그치. 이제 없어진다, 계속 그 말 하셔서 안 되겠다 싶어서 몰래 했어요. 아예 말씀을 드렸어요. 생각을 해보면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 그냥 애기나 잘 키우고 그럼 되지 너네가 힘든 것도 아닌데 생각하실만 하죠. 그럴 때는 그냥 말을 하지 않고 조용히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돈을 번 다음에 자랑만 하시면 됩니다. 돈 버신 다음에 맛있는 거 사드리면서 얘기하면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막상 경매라는 투자를 하시고 난 다음에 돈까지 벌리는 경험을 하니까 그 전에 있었던 생각이랑 경매에 대한 달라진 시각이나 느낌이 있나요? 직접 이렇게 수강생들 분들도 얘기 되게 많이 듣고 하다 보니까 이게 해볼만 하다.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됐고요. 특히나 불쌍한 사람들을 내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과정들이 없으면 이 집 자체가 아예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집들인데 그래도 이런 경매를 통해서 집이 가치를 다시 회복을 하고 그리고 경제도 선순환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맞아요. 아닌가. 누군가는 그걸 통해서 빨리 돈을 회수를 하고 네네네. 채무를 변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전 되게 유익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경매가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한 게 갭 투자는 적어도 1년 이상, 저 2년 이상은 묶여있고 계속 장기 보유해야 되고 네. 이런 거라서 되게 불안했는데 오히려 경매는 자금이 묶이지 않아서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네, 저도 경매라는 투자를 길게 갭 투자처럼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바로 안 팔고 전세를 맞추거나 하는 경우가 종종 이제 있으세요. 근데 그거 왠지 경매의 그 장점 있잖아요. 선마진을 바로 본다. 요 매력을 살리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쵸. 아예 우리가 살 때 좀 싸게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장점을 살릴 수 있는 투자 방법이 오히려 경매는 맞지 않나. 그래서 일반 매매로 사가지고 기다리는 것처럼 경매로 사서도 똑같이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선마진 구조를 이용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게 하기도 힘든 게 어쨌든 이걸 팔아야 이 취득세 중과가 되잖아요. 그럼요. 이렇게 저는 이거 빨리 팔리게 기다렸거든요. 그래야 네. 또 투자를 하니까. 또 할 수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갭 투자보다 훨씬 낫다고.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투자하실 때 걱정되거나 불안한 건 없었어요? 근데 부동산 전화할 때가 저는 너무 아, 힘들어요. 전화, 이놈의 전화. 그래서 저는 그냥 아예 매매 사업자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부동산 사장님한테 전화를 드리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면 한 반 정도는 그냥 끊어버리시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근데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잘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요거. 그리고 실제로 되게 신기한 게 그분들이 팔아줘요. 맞아요, 맞아요. 나중에 낙찰받고 전화하세요. 이랬던 분들 중에서는 거의 매도를 못 해주세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해서 도움 받았던 부동산 사장님이 또 팔아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17채 중에 엄선한 한 개를 입찰을 하셨고 동생분도 입찰하셨잖아요. 낙찰이 딱 됐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실감이 안 났죠. 근데 원래 경매는 그 자리에서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공매는 제가 문자가 입찰하고 나서 오잖아요. 네네 2, 3일 후에 네. 그게 이제 오니까 뭐가 됐습니다라고 했을 때 네. 된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고 되게 뭔가 까먹고 이상하더라고요. 있었는데 갑자기 문자가 와요. 낙찰되셨습니다. 근데 너무 신기했는데 수강생분들이 축하해 주셔서 그때 실감이 났었어요. 아 이제 뭔가 됐나 보다. 근데 동생분도 좀 놀라셨을 것 같아요. 네네. 저는 15만 원 차이로 이제 낙찰이 됐고요. 네. 이 동생도 한 30만 원 차이로 낙찰이 됐나? 오.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고 자기도. 오. 동생은 이제 대출이나 이런 거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얼마 되겠어? 했는데. 맞아요. 가격이 애매하다 그쵸. 보니까 대출이 안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는 원래 그걸 염두에 두고선 들어갔던 건데 동생이 이제 얼떨결에 하다 보니까 자금을 구하느라고 조금 신경을 많이 신경을 썼는데. 쓰셨겠네요. 네.
당근. 네,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이나 목표는 어떻게 되세요? 저는 이제 공매로 우선 첫 낙찰을 받았으니까 이제 네. 앞으로 경매로도 낙찰을 좀 받아보고 오, 싶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공매 중에서도 제가 쉬운 걸로 이제 낙찰을 받았으니까 네네네. 좀 더 공부를 해서 신탁 공매나 이런 쪽으로도 공부를 해서 낙찰을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네. 있어요. 다음번에 이제 명도도 한번 해보시고 네. 차익을 낼 수 있지만 확인해야 되는 것들이 좀 많은 이런 신탁 공매도 한번 좀 해보시고 하시겠다는 목표가 있으시네요. 네. 그럼 올해는 총 몇 개를 더 낙찰 받으실 예정이세요? 목표는 3개입니다. 3개, 네. 부지런히 움직이셔서 3개를 꼭 낙찰 받으셔야겠네요. 네. 이 영상을 보시면서 거짓말 아니야? 너네들 다 거짓말 하는 것 같은데? 아니면 진짜 이게 되는 거야? 걱정하시는 분들한테 혹시 해주실 말씀 있나요? 저도 했으면은 누구든지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나 이제 당근 자판기님이 이제 요거 해보세요 하고 그렇게 하면 이게 순서대로 이렇게 딱딱딱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못 믿으시는 분들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일단 해보시면 아 이게 되는구나라는 거를 직접 느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왜냐면 동생분도 얼떨결에 따라갔다가 낙찰받고 네네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가 이거 괜찮은다고 입찰했다 30만 원 차이로 낙찰받고 수리 뚝딱뚝딱 해가지고 판매해서 500만 원 버신 거잖아요. 네네. 그 버는 과정에서 이분은 이제 아신 걸 거란 말이죠. 따라서 또 가가지고 잘 하셔가지고 또 수익 내실 수 있는 거니까.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파트 단타반 들으시고 공매로 수익을 내신 그레이스님과 인터뷰를 진행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고민하시고 경매 투자나 공매 투자 배워보고 싶은데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은 꼭 이렇게 과감하게 진행해 보셔가지고 성과를 내는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